제가 알파7C를 쓰면서 가끔 아쉬운 상황들이 있는데 사진을 이런 걸 촬영을 할 때도 렌즈의 오토포커스에 집중을 하는 걸 느끼니까 아, 이래서 G마스터 렌즈를 쓰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네, 테크 일상에서 IT 이티티입니다. 요즘 제가 좀 출사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출사하면 바디라고 생각했던 옛날에 저를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데 요즘엔 출사는 렌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렌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는데 최근에 망원 렌즈 하나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로 오늘의 그 렌즈. 오늘의 제품은요, 금유령이라고도 불리는 소니 FE-70200 f2.8 GM5SS 렌즈입니다. 이 카메라를 좀 한 줄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무게만 참아내면 정말 모든 게 만족스러운, 한마디로 말해 뭐해? 좀 이런 렌즈입니다. 하필 70-200 렌즈를 선택하게 된 이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시그마의 시계를 2470 렌즈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야외 촬영을 제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촬영을 하다 보니까 70mm라는 화각이 최대 화각인 게 요즘엔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인물 사진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아웃포커스는 잘 되고 또 예쁜 보케가 만들어지는 조금 더 깊은 망원단이 필요했습니다. 슬픈 뚜벅이라서 렌즈를 여러 개 가지고 교체하며 촬영하기도 어려워서 고심 끝에 사고 싶었던 70-200을 사게 됐습니다. 다양한 라인업들 중 G마스터를 선택한 이유, 이미 알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70-200 화각에도 다양한 렌즈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금유령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는 외관입니다. 일단 소니가 아닌 서드파티 브랜드의 호환 렌즈들이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로 이너줌이 아니다 보니까 줌을 할 경우에 경통이 앞뒤로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게 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 경통이 튀어나오는 게 렌즈가 조금 못생겨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소니 렌즈로 좀 구매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오에 살고 진짜 가오에 죽는다. 둘째는 외관의 컬러였습니다. 이 하얀색 외장재의 백통 렌즈의 초점링은 또 깔끔한 블랙으로 떨어져서 바디랑 결합을 할 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망원이 하얀색인 이유는 열을 받으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찍을 정도로 햇빛을 오래 보지 않으니까 그건 상관없지만요, 그냥 하얀 렌즈 하나쯤 있으면 하는 소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번째는 조리개가 f2.8까지 내려가는 모델을 저는 원했습니다. 이 야외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흐리거나 또는 저녁이거나 역광에서 찍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대한 밝게 찍힐 수 있도록 최대 개방의 2.8 모델을 원했고, 그러한 스펙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G마스터나 G 일반 모델 등 다양하게 있었을 때 결국엔 G마스터 모델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매하고 알았는데 이 GM 렌즈가 해상력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화질이라고 하는데 G마스터가 화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매하기 전까지는 렌즈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화질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좀 없었습니다. 이건 조금 후에 보여드릴게요. 무지막지한 렌즈의 외관. 먼저 외관을 보시면요, 가로 200mm에 세로는 88mm, 삼각대 마운트를 제외한 무게가 1480g입니다. 무게가 확실히 조금 너무하긴 하죠. 렌즈의 구성은 먼 쪽부터 초점링, 그리고 초점 고정 버튼과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G마스터의 로고, 그리고 줌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 가능한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모드로는 초점 모드, 초점 범위, 그리고 떨림 보정 모드의 스위치, 그리고 마운트 다이얼들이 있습니다. 렌즈를 구매하게 되면 후드와 렌즈 전면 캡, 렌즈 후면 캡, 삼각대 마운트 등의 구성품으로 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후드에는 또 가변 필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옆쪽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이런 쪽을 여셔서 가변 필터를 또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70-200의 사양, 마운트는 소니 풀프레임 E 마운트를 사용하고 조리개 값은 f2.8부터 f22까지 가능합니다. 최소 초점거리가 96cm인데 꽤나 멀죠. 여태 저도 개인적으로 20cm급을 많이 써서 그런지 초반에는 이 실내에서 사용하고 좀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필터 직경은 77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렌즈 리뷰하면 이 기술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 렌즈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기술력을 좀 공부해보고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 사실 렌즈의 기술력이라고 하면 MTF 차트를 보거나 안에 들어간 특수 렌즈를 알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말 소니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었는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고맙다 최고 소니야. 네, 기술력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렌즈를 봤을 때 첫 번째 플레어 고스트 현상을 없애는 코팅입니다. 기존에는 불규칙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무반사 코팅이었는데 이 반사 억제 특성을 향상시킨 나노 AR 코팅이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콘트라스트나 화질들을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렌즈의 조리개입니다. 이 조리개는 조리개를 닫고 여는 날의 개수를 따져보게 되는데 7개의 날이나 9개의 날이 아닌 11개의 날로 구성이 된 조리개를 사용했습니다. 이 날이 많을수록 촘촘하게 조리개를 조이다 보니까
틈 사이에 빛이 들어갈 공간이 좁아져서 해상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원형 조리개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와 더불어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보케 효과까지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조리개가 온전치 않으면 보케 자체가 완벽한 원형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보케가 원형인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했었는데, 특히나 야간 사진에 뒤에 조명들이 좀 많은 곳에서 찍다 보면 이제 조금씩 유의 깊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셋째는 영상용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형 손떨방 OSS가 탑재되어 있냐였는데요. 이 70-200 렌즈 같은 경우에는 OSS 모드가 또 2단계로 되어 있어서 좌우로 컨트롤하는 패닝 촬영에 용이한 모드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움직임에 활용되는 모드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다양한 움직임을 비교해서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조용한 오토포커스입니다. 사실 망원단이 크면 클수록 초점링 돌아가는 소리로 인해서 영상용으로 조금 부적합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렌즈 전면부와 후면부에 각각 모터를 넣어서 포커스 브리딩을 억제하는 건 물론이고 빠르고 조용한 AF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DSSM이라고 불리는 링드라이브의 초음파 모터가 상대방의 이 피사체 위치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렌즈의 회전량을 직접 알아내면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더블 리니어 모터를 통해 여러 위치 센서의 상호작용이 돼서 바디 AF 시스템까지 최대 성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파7C를 쓰면서 가끔 아쉬운 상황들이 있는데, 사진을 이런 촬영을 할 때도 렌즈의 오토포커스에 집중을 하는 걸 느끼니까 이래서 G마스터 렌즈를 쓰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도 되지만 이쯤 되니 어떤 렌즈가 쓰였는지, 그리고 많은 렌즈 리뷰에 나오는 MTF 차트를 저도 한번 좀 분석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이 70-200 렌즈 내부에는 총 9개의 렌즈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순서대로라면 초저분산을 담당하는 슈퍼 ED 렌즈 2장, 그리고 일반의 ED 렌즈 3장, XA 렌즈 하나, 그리고 ED 렌즈 한 장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비구면 렌즈 2개 순으로 9장의 특수 렌즈를 넣어서 최고의 화질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9장의 특수 렌즈가 대체 어떠한 렌즈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비구면 렌즈가 들어갔는데요. 이 렌즈는 광학 수차를 줄이는 렌즈입니다. 아무래도 투사되는 빛을 정렬해서 여러 지점에서 같은 굴절로 보이도록 할 수 있는 특수 렌즈고요. 이를 발전시킨 렌즈가 ED 렌즈. 이게 초저분산 유리로 제조된 비구면 렌즈 중 하나입니다. 기존 비구면 렌즈에서 줄이지 못한 색 수차를 ED 유리로 한 번 더 최소화함으로써 광학 성능은 우수한데 무게는 가벼운 컴팩트한 경량 렌즈로 만들어서 높은 선명도의 가벼운 렌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ED 렌즈는 ED 렌즈에서 한층 더 색수차를 보장하고 형석을 사용해서 렌즈 무게를 한 번 더 줄인 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XA 렌즈는요, 기존 비구면 렌즈에서 고도의 표면 정밀도를 구현해 고해상도와 함께 아름다운 원형 보케 효과를 만들어주는 렌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수 렌즈로 해상도와 콘트라스트는 높이고 또 무게는 줄이는 부분들을 진행해서 최적화된 렌즈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9개의 렌즈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순서가 중요하겠거니 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알고 싶은 이 렌즈에 대한 공부욕이 많이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소니사의 카메라 대비 성능을 볼 수 있는 MTF 차트를 보면요, 렌즈의 성능을 도표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그래프인데, 세로축은 콘트라스트를 퍼센트로 표현했고 가로축은 렌즈의 광학 중심으로부터 우측으로 갈수록 주변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각 3, 4, 5, 6번의 그래프는요, 차례로 70mm일 때 조리개 최대 개방, 그리고 70mm일 때 f8인 성능 최고조, 그리고 200mm일 때 최대 개방, 200mm의 f8인 성능 최고조 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빨간 점선은 콘트라스트, 파란 점선은 해상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점선과 실선이 가까이 붙을수록 성능이 좋은 렌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분석해보면 극 주변부는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은 볼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렌즈의 극 주변부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4, 6번 그래프를 보았을 때 콘트라스트와 해상력 선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F8일 때는 해상력도 좋고 대비도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뭐 괜히 소니의 고급 라인이 아니죠. 시계륵과의 비교. 이렇게 기술력까지 좀 알아봤는데 막상 구매를 해보니까 이 가지고 있던 시계륵
스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이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에서는 뭐 핀 테스트나 해상력 테스트, 색감, 보케력 등을 좀 볼 거고요. 동영상 부분에서는 AF 테스트나 보케, 줌거리를 70mm 기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사진이 저희가 오늘 리뷰하는 G마스터 70-200의 렌즈고요. 우측 사진이 시그마 2470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륵 렌즈입니다. 우선은 최대 개방 f2.8로 맞춰서 지금 보시는 공터를 한번 촬영을 했는데 놀라운 건 동일하게 70mm로 줌을 하고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럼틀의 길이 자체도 압축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길이가 길죠? 그래서 배경 압축이 조금 더 동일한 미리임에도 불구하고 G마스터 렌즈가 더 잘 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0%를 확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화질 자체가 역시 G마스터가 선의도 면에서는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어서 보실 수 있는 건 두 렌즈가 가장 성능을 최고조로 만나볼 수 있는 대략 F8 정도의 수치입니다. 포인트는 역시나 최고 사양의 조리개로 했음에도 동일하게 70-200의 화질이 조금 더 앞서고 시계륵은 전체로 좀 뭉개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사용 후 느낀 장점과 단점.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선의도가 좋은 사진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단순 알파7C가 화소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도 너무 만족스러운 사진 경험을 가질 수가 있었고, 삼각대 거치 가능한 고정대 플레이트가 또 회전이 되기 때문에 세로폼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카메라 회전이 가능하다는 걸 안내드립니다. 요즘에는 이런 원형 플레이트도 따로 구매하려면 상당히 비싸던데 그런 점에서도 만족감이 들었고, 아예 거치대를 분리해 놓으면 핸드헬드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삼각대 물릴 때는 퀵마운트처럼 간단하게 결합만 해주시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점은요, 다 좋은데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물론 G마스터2라는 500g 정도 가벼운 렌즈가 있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손쉽게 결정을 하긴 힘들더라고요. 상업용을 하셔서 매일매일 렌즈를 다양하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무게라고도 살짝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휴대가 편한 액세서리는 다른 영상에서도 다뤄드릴게요. 무게만 제외하면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렌즈였습니다. 네, 오늘은 소니의 풀프레임 렌즈 70-200 G마스터 렌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렌즈를 구매하고 스냅 사진에 맞들려서 이런저런 사진, 특히나 인물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는데 너무나도 잘 구매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거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구매를 했는데 최저가로 찾아서 구매를 하니까 전화가 와서 그거는 곰팡이도 좀 들어갈 수가 있고 상태가 안 좋아서 20만원 정도 내셔서 조금 더 윗등급을 사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최저가를 왜 놀려놨지? 이게 뭐 허위 매물인가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산 거 맞겠죠?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을 보고 렌즈를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의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